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아침 루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 루틴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아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봅시다. 1. 아침 루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아침 루틴의 힘. 아침 루틴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루를 계획적이고 안정감 있게 시작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이 깨어나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우리의 삶에 리듬을 더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 습관이 몸과 마음에 주는 긍정적 효과. 아침 습관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런 습관들은 우리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옵니다. 꾸준한 아침 루틴이 삶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이유. 꾸준한 아침 루틴은 삶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루틴을 실행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루틴은 작은 습관들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의 명상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일관된 아침 습관은 우리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를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2. 삶의 질을 높이는 아침 루틴의 요소들. 건강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은 몸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팔, 다리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1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이런 운동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더 명확하게 하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운동은 건강한 아침 루틴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는 명상과 심호흡. 아침 명상과 심호흡은 정신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몇 분간 명상하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 동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은 간단하지만 하루를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시작은 단 3분이면 충분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명상과 심호흡을 추가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계획과 목표 설정. 아침은 하루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간단한 메모를 통해 오늘 해야 할 일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보세요. 목표를 시각화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계획해 보세요. 이런 계획은 하루를 더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면 불필요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며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며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3. 간단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루틴 구성하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아침 루틴이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으려면 현재의 생활 패턴과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하루 계획 작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유가 있다면 명상, 독서,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실천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과정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루틴 선택. 아침 루틴을 시작할 때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을 느껴 포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 5분의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심호흡으로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루틴은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지금 바로 작고 쉬운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루틴 조정 팁. 루틴은 우리의 생활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나 일정의 변화에 따라 루틴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루틴을 짧게, 어떤 날은 길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실천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루틴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는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거나 기존 루틴을 변형해 보세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 루틴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루틴을 유지해 보세요. 4.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비결. 아침 루틴을 즐겁게 만드는 동기부여.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루틴을 통해 얻을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 루틴이 내 하루를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할까? 라는 생각은 동기를 강화시켜 줍니다. 자신을 칭찬하거나 소소한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루틴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를 추가하면 더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루틴이 기쁨과 만족을 줄 때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루틴을 유지하기. 작은 성공 경험은 루틴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5분의 명상을 매일 실천했다는 작은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성공 경험을 기록하거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오늘도 해냈다는 감정은 루틴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할수록 자신감과 만족감이 커집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해 루틴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루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이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루틴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잘 맞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접근은 루틴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루틴의 요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동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며 루틴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유연한 태도로 루틴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보세요. 5. 아침 루틴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효과. 아침 루틴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칭과 운동은 신체에 활력을 더해주고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조화는 하루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명상과 심호흡은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는 비결. 아침 루틴은 하루를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고민 없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루틴을 통해 얻은 에너지와 집중력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루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작은 하루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생산적인 하루는 아침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한 루틴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 꾸준한 아침 루틴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인 습관을 실천하면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운동과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꾸준함은 작은 변화라도 점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런 루틴은 하루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루틴이 주는 만족감을 느끼며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루틴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하루를 응원합니다. 70대에도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면 삶은 더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와 정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얻을 수 있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정리정돈의 구체적인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1. 왜 노후에 미니멀리즘이 필요한가?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미니멀리즘의 장점. 노후에는 간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안은 더 깨끗해지고 불필요한 청소나 정리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복잡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소한 삶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과 시간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소중하므로 미니멀리즘을 통해 더 풍요롭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주는 스트레스와 부담. 필요 없는 물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와 유지가 더 어려워지고 이는 에너지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리를 생각할 때마다 막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면 중요한 것들이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소한 삶이 주는 마음의 여유.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깔끔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이나 나만의 취미를 더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한 삶은 불필요한 선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은 우리를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보세요. 2. 정리정돈을 시작하는 첫걸음. 물건을 분류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구별하기. 정리정돈을 시작할 때는 먼저 물건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고 자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분류하는 과정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정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분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인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물건 다루기. 어떤 물건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이나 선물은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간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적인 물건은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소중한 몇 가지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보다 그 물건이 담고 있는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추억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물건에 얽매이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리 과정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단계. 정리정돈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랍 하나를 정리하거나 책상 위를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하루에 1015분씩 짧은 시간을 투자해 꾸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리가 끝난 공간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정돈된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 미니멀리즘의 생활 실천법. 물건 줄이기의 기본 원칙.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려면
물건 줄이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 물건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리정돈의 핵심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용도의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줄이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관리와 정리에 드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물건과 실제로 사용 중인 물건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 줄이기는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들이는 기준 세우기. 미니멀리즘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물건을 들이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로 하는 물건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비슷한 옷이 이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운다는 규칙을 적용하면 물건의 수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필요한 물건에만 투자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이는 기준을 세우면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으로 집이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미니멀리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정돈을 유지하는 습관 만들기. 정리정돈은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510분씩 시간을 내어 공간을 정리하면 큰 청소 없이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집안이 어지러워질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정돈을 유지하려면 가족들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함께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면 모두가 쾌적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이 정리정돈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정리된 집은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4. 미니멀리즘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집안이 정리되며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 집안이 정리되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정돈된 공간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만 깔끔한 공간은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정돈된 집에서의 생활은 삶을 더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안을 정리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미니멀리즘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이유. 미니멀리즘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물건이 적으면 찾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장이 깔끔하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은 일상적인 선택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단순함 속에서 여유를 발견해 보세요. 정돈된 삶이 관계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정돈된 집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한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가 잘 된 공간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물건에 치이는 일이 줄어들어 더 깨끗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정돈된 삶은 마음의 여유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주방에서 요리하면
식사 시간도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켜 보세요. 5. 70대에도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동기부여. 미니멀리즘으로 인생을 정리하며 얻는 깨달음.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보다 사람, 추억, 그리고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마음을 정리하고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미니멀리즘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깨달음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미니멀리즘은 70대에도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덜어내고 더 많은 여유와 만족을 누려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응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재정 파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세대가 은퇴 이후 급격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구층으로 그들의 재정적 불안정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가올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베이비 부머 세대와 경제 상황의 변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제적 도전.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층으로 현재 은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으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원이 부족해지면서 재정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들 세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비해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 주택 관리 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오르면서 은퇴자들이 예산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이들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도전은 단순히 소득 감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금융 관리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재정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부채를 관리해야 하지만 많은 베이비 부머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예비 자금 없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5년에 파산이 급증하는 이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위협 중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정소득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주택유지비, 공공요금 등 필수 지출 항목들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의 가격 상승은 고정적인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 상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은퇴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저축이나 자산을 빨리 소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계속해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에너지 위기 등이 겹쳐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퇴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한 지출은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부담과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병원 방문, 약물 치료, 재활 비용 등이 큰 지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고정소득을 가진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장기 요양이나 특정 전문 치료는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예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비가 비교적 비싼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의료비 상승은 단순한 건강관리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응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으로도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이러한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부채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의료 인프라 비용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 중 하나입니다. 3.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 연금 부족과 재정적 불안정.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연금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기간이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대비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연금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지급 시기가 연기되거나 지급 금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의 재정적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개인 연금과 투자 역시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연금 계좌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은퇴자들은 예상보다 적은 자산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저축에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파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취미를 활용한 창업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정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은퇴자들에게도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이 적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소득 창출 방법 중 하나는 공유 경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빈 방을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임대하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큰 부담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취미를 활용해 부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은퇴자 중에는 요리, 정원 가꾸기, 수공예와 같은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온라인 마켓이나 지역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취미가 소득으로 연결될 경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려면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면 더 많은 소득 창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배우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채 관리와 지출 절감 전략. 부채 관리는 은퇴자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주택대출, 신용카드 부채, 교육비 대출 등 다양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소득만으로 이러한 부채를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높은 이자율을 가진 부채부터 갚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설정하고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어디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엑셀을 활용해 간단히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재정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컨설턴트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효과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된 소득 내에서 효율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조언과 노후 자산 보호하기. 재정 전문가의 조언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저위험 투자 상품,
연금 활용법, 그리고 자산 보호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투자 대신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이나 배당주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 상품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는 노년기에는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조보험 같은 맞춤형 상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현재 보험이 충분히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지,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이나 검증되지 않은 금융 상품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제안을 분석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정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정적으로는 은퇴 후 매월 필요한 금액과 현재 자산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습관을 포함한 건강관리 계획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취미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준비 외에도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활비와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비상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가족과의 논의도 포함됩니다. 가족과 자신의 재정 상태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장기 요양이나 주거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 필요가 바뀔 때마다 준비한 계획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 패턴을 환경과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공유 경제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비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중고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외식을 줄이며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은 교통비를 줄이는 동시에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소규모로 시작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재정 계획 수립.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노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계획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하고 가족 간의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정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재정적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은퇴 후에 살 집을 결정할 때 자녀와 함께 고려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지원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또 다른 이점은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리 결정하면 갑작스러운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가족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파산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와 준비만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